데니쌤, 영어 TV.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뭐 할 카메라냐면요, 이투테이크가 앞에 있는 카메라를 꾸미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뭐의 사진을 찍어? 살아있는 나비의 사진을 찍을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표준 이미지, 나비의 표준 이미지는 심하게 왜곡된 이미지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나비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나비를 생각하면요, 자, 일단 넘기고 몸통 이렇게 있고, 잠자리가 아닙니다. 나비예요. 이렇게 이런 나비의 이미지를 생각하잖아. 이게 나비의 표준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인데, 이게 살짝 왜곡되어 있다는 거야. 진짜 나비들은 이렇게 안 있다는 거지. 이것은 보여주는데, 그 나비들을요, 뭐로서가 아니니, 이 나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not A, but B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분사구문이에요. PP 형태만 나와 있죠. 앞에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붙어 있는데 핀에 붙어 있어요. 박물관에서. 그래서 박물관에서 딱 펼쳐놓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비가 우리가 고정된 이미지를 보는 거지. 날개는요, 펼쳐져 있어. 납작한 상태로, 플랫한 상태로 펼쳐져 있고, 어떻게 90도 각도로 몸에 90도 각도가 아니라 180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비를 위나 아래에서 단면으로 봅시다. 이렇게 아래에서 몸통을 봤어요. 그리고 원래 날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90도가 맞습니다. 이게 어떤 자세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동사부터 등장을 하게 되겠지. 몹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뭐를? 어떤 나비에게서 인대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 팔을 쫙 펴고 다리를 쫙 펴면 아프지, 인대가. 그러니까 나비도 이게 인대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나비한테도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란 얘기야.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이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모양, 이게 선행사가 되는데 뒤에 recognize 뒤에서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즉시 인지하는데 이 모양을 뭐로써? 나비로서 인지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다.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 그게 나비 모양이잖아요. 그게 뭐인지, 나비 넥타이든지 아니면 파스타인데요. 이 파스타가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파르팔레라고 부르는, 파르팔라인데 이게 나비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파스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든지 간에 우리가 나비라고 즉시 인식하는 그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비는요, 날개를 평평한 상태로 오픈을 하는데 오직 햇빛을 즐기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어떤 종은요, 절대 이렇게 나비가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이것을 at all, 전혀 하지 않아. never. 전혀 하지 않고 settle, 내려앉습니다. with 목적어 pp. 그러면 A, B라고 했을 때 A가 B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날개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닫아둔 채로. 그래서 날개를 닫는 거 능동 아닙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신체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다 수동으로 취급을 해주죠. 그래서 pp를 썼습니다. 심지어 날개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 근데 어떻게? 활짝. 조심하세요. 여기 widely가 아니고요, wide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활짝 오픈했을 때도, 날개를 활짝 펴고 있을 때도 얘네들은 항상 뭔가 기울어져 있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뭐보다 더 붙여진 표범보다는 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쫙 펴진 그런 표범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날개가. 뭐한 채로? 뒷날개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가까워. 어디에? 나비의 몸통에 훨씬 더 가깝게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날개를 활짝 펴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다?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제된 표본에 기반한 일반적인 나비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 있다? 왜곡되어 있다. 살아있는 나비의 자연스러운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다. 어렵지 않죠? Next. 이 지문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악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과 그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언어 관계의 연구가 어렵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중심적인 역할, 음악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언어의 중심적인 역할,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실, 얘는 동격이 되겠죠. 그러면 음악과 언어 둘 다 뭘 수반한다?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의 연속을 수반한다 라는 사실, 그리고 음악과 언어의 중심적인 역할, 그것이, 자 그러면은 주어 둘, 그러니까 invite 뒤에 s가 안 붙어 있어. 동사는 여기 본동사가 invite다. 체크해놔야겠죠? 그것은 뭘 유발한다? 초대한다라고 하지 말고 유발한다. 비교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비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두 영역 사이에, 음악과 언어 사이에서의 비교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로부터? 관점에서 보면 뭐의 관점? 현대의 인지과학.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뭘 연구하겠니? 뇌를 주로 연구하겠지. 그래서 뒤에 문장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have, pp, 현재 완료지. 그리고 뒤에는 투부정사가 수동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되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탐구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야. 왜? 뇌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한 게 오래됐을까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현대 인지과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이제 막 탐구되기 시작했다고. 얼마 안 됐어요. 이러한 상황은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to, 자 뒤에도 to voice to 원형하게 되면은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빠르게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뭐 때문에? 연구자들인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점점점 끌리고 있어. 수동태. 뭐에 끌리고 있니? 이런 인터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학문에 걸쳐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탐구에 이 각 계층에 있는 각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이 점점 끌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좀 바뀔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의미. 이러한 연구의 매력이 쉬워. 이해하기 쉽지.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아직 탐험이 안 된 부분, 탐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탐구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다. 매력적이다. 이런 말. 인간은 견줄 곳이 없다. 견줄 수가 없다. 뭐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뭐 하는 능력? 소리로부터 의미를 이해하는 그 능력은 견줄 데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하고. 뭐에서? 많은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브랜치. 뭐에? 우리의 경험에 많은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으로 인지한다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뇌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동물의 뇌와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뭐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경험 자체가 이 대은요 그냥 강조예요.
뒤에 있는 different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렇게 다르지 않지 not. 뭐하고 theirs니까 다른 동물들의 어떤 뭐겠어. 다른 동물들의 경험.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 요즘에 문제로 많이 내는 선생님들은 없겠지만요. their 다음에 동물들의 경험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theirs가 맞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뭐 촉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경험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경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행동이나 어떤 뇌를 연구해보면 우리가 또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 근데요, however, when it comes to 많이 나오는 수거죠.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언어하고 음악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인간종이 좀 독특하거든. 그리고 이 독특하다는 이 사실이 make, 가목적어, 형용사, 진목적어 구조죠. 이런 것들은 다 구조를 잘 파악해놔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뭐 하는 것을? 통찰력. 뭐에 대한 통찰력이니? 언어나 음악에 관한 통찰력을 얻는 게 좀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야. 인간만 이럴 수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뭐로써? 인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서 뭘 비교해서 compare A to B 수고고 인간을 다른 어떤 유기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인지체계로서 언어나 음악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만 연구해야 되잖아.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복잡하고 의미 있는 소리를 수반하는 음악과 언어는 둘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리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비교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가 어렵고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다. 근데 앞으로는 좀 많이 탐구가 될 것 같다. 자, 이런 글이죠. Next. 있다. 다른 측정 기준이 있어요. 뭐에 있어서? 건강한, 그리고 과체중, 이런 거를 측정하는 다른 측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BMI 수치라는 것인데요. 이 BMI가 체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강하냐 과체중이냐 이런 거 따져볼 때 BMI 수치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병렬 구조 동사 1번, 2번. 강한 상관관계가 있긴 있어. 뭐하고? 다양한 질병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질환들과 BMI 수치가 높으면 뭐 질병이 높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다. 뭐 상관관계는 있다는 거지. 하지만 자 뒤집었습니다. 이 BMI가 반영하지 않는다. 지방의 양이라든가 근육의 양, 신체에 있어서 그리고 뼈 무게 혹은 문화적인 요소, 나이, 성별 보통은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한다는 좀 그렇고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진 않아요. 반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는 거지. 다음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허리둘레는 이다. 또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측정 도구다. 뭐 때문에? 과도한 복부 지방. 지금 좀 찔려서 살짝 멈칫했는데 복부 지방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살짝 숙여서 배를 한번 봐보세요. 누구나 다 접힙니다. 찔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튼 과도한 복부 지방 그게 남성들에게는 뭐 40인치가 넘는 거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35인치가 넘는 거 허리둘레 얘기하는 거야. 이 허리둘레 그래서 이 과도한 복부 지방이 이렇게 묶어버리고요. 여기서 because의 동사가 나오는 거지. 주어 동사 이렇게 s가 붙어있죠. 그것이 위험을 증가시킨다. 뭐의 위험을 증가시키니? 비만 관련된 어떤 상태나 조건, 질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아무래도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겠니?
살이 쪘다는 것이고, 그럼 여러 가지 어떤 비만 관련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다음, 그 BMI하고 허리둘레에 그게 둘 다 be used to 원형 사용이 돼요. 뭐 하는데 사용되니? 스크린 하니까 검진하고 밝히는데 뭐를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그렇지만 while 이것들은요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BMI 수치가 높고 허리둘레가 이렇게 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병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진단 도구는 아니라는 거야. 뭐 대신에 무게나 어떤 측정 도구, BMI 같은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instead of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측정하고 건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대신에 대안적인 어떤 건강, 근데 뭐에 있어서? 모든 체격, 거기에 있어서의 접근, 그러니까 건강 접근이야. 모든 체격에서의 건강 접근 방식, 그것은 focuses on 뭐에 초점을 맞추냐?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행동,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신체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내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숫자라든가 신체 사이즈라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주장합니다. 대절 생략돼 있고 명사절 접속사. 체중에서 중립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무게 수치에 뭐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더 건강하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피하게 되는데 잠재적으로 해로운 어떤 영향들을 피하게 돼요. 뭐에 있어서? 반복된 다이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 수치가 그 학교에 그 수업 시간에 모 학생이 그랬어요. 이런 초성을 가지고 있는 모 학생이 선생님 자기 키에서 몸무게를 빼서 110이 나오면은 건강한 거래요. 이런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숫자를 넘어섰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롭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자, 뭐와 같은 더 높은 위험, 조기 사망이라든가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이렇게 이 학생은 선생님한테 심리적 고통을 또 줬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중 중립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수치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양이라든가 건강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니? 주격 관계대명사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적 문제란 건 무엇이냐면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일수록 더 건강합니다. 가난할수록 예를 들어서 질이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건강한 어떤 요소들을 챙기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 다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뚱뚱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질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고요. 건강을 판단하는 전통적 지표인 BMI와 허리둘레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체형이라든가 어떤 숫자 이런 거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 행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모두 건강합시다. Next. 가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이다. 뭐 하는 것이? 읽는 것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이 대절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 뭐가 명시되어 있니? 농장 자료가 농부한테 속한다. belong to도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농장 자료가 농부한테 속하는 거 아니겠니? 그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명시되어 있다. 수동태.
어디에도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장 자료는 농부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소유권이라는 것이 법적인 주장이지 소유 권리니까. 그리고 자 뒤에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뭘 제외하고서 except for 저작권이에요. 뭐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지. 자료 모음. 뭐로서? 지적인 재화로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하면요. 이 데이터 오너십, 그러니까 자료 소유권이라는 것은 다뤄지지 않는다. 어드레스가 주소 뜻이 아니고요. 다루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뭘로? 이런 법률적으로는 다루질 않는다. 그럼 이상하죠? 소유권이라는 것이 법적 주장인데 저작권을 빼면은 자료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다루질 않아. 이게 모순이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due to 전치사고요. 특이한 어떤 자료의 어떤 특징 때문이야. 특이한, 이상한. 뭐하고 비교해서 compared to 다른 어떤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다른 재화 뭐 할 수 있는 소유될 수 있는 다른 재화하고 비교해서 이 데이터만 가질 수 있는 특이한 특징 때문이다. 그게 뭘까요? 볼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이 자료는요, 라이벌.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다는 얘기는 비경합적이다. 전문용어로 비경합. 경합이 안 된다. 비경합적이라는 얘기야. 동일한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장소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은 자료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can be 다음에서 1번, 2번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고요. 뭐 할 때? 데이터가 복사가 되거나 혹은 이전될 때,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될 때 이 자료가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거든. 복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막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게다가 in addition 있다. 차이가 있는데 뭐 사이에서? 여기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데이터인데요. 요거하고 그리고 between A and B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B가 여기 나옵니다. 로우 데이터. 이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럼 그냥 데이터는 뭐냐면은 수집된 데이터 뭐에서 딱 구조화된 데이터 세트로. 그것이 뭐예요? 컴마 위치 간주될 수 있는데 뭐로서? 지적인 재화로서 법률상으로.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딱 구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어때?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의미 있게 구조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런 데이터하고 그냥 미가공 데이터, 로우, 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니? 미가공 데이터라는 것이 개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지. 뭐 하기 전에 얘네가 이 데이터들이요. 수집이 되고 그리고 의미를 가지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전의 단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요. 내가 그냥 여기는 이제 농장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요. 그냥 쭉 모아요. 한 2000문제 모았어요. 이 모아놓은 상태면은 그냥 이거는 미가공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학교의 유형에 맞게 내가 50문제를 딱 선별해가지고 만들어놨다고 해봐. 그럼 이건 이제 가공 데이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자료를 그냥 수집만 해놓은 거하고 가공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입맛에 맞게 딱 다듬어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거하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집을 해서 편집을 해놓은 그 일반적인 데이터는 법적인 재화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냥 미가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가공 데이터는요. 그냥 팩트에 유사합니다. 무슨 팩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럼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겠죠.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소유권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게 없어. 그런 그냥 팩트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농장 자료가 흔히 농부의 소유라고 말해지지만 법은요, 구조화된 자료 모음 형태로 수집된 자료 말고는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가공 자료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까다롭지만 여러분 반복하세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